문법이 제일 그렇지. 문법이 제일 어려워서 문법만 열심히 하니까 또 문법은 다 맞는데 엉뚱한 거 다 틀리지 자꾸만. 한번 읽어보고 다음 주 일요일까지. 요즘에 카페 가면은 딸기 케이크는 다 팔리셨어요 뭐 이런 말 많이 쓰지 그지? 아니면 뭐 주문하신 커피 나오셨어요 이런 말들 많이 쓴단 말이야 그지? 뭔가 어색한데 정확하게 어떤 부분에서 어색하고 잘못됐는지 고친다면 어떻게 고쳐야 되는지를 우리는 배울 거야. 문법을 한번 시험을 쳐봤으니까 어떤 식으로 어떻게 문제가 나오는지 성수령 내가 어떻게 적어야 될지를 잘 봐야 돼. 뭐 시험 쳐보면 아는 건데 사실 그 순간에 어떤 단어들이 생각 안 나고 머릿속이 하얘지고 이래서 못 쓴단 말이야. 객관식은 보면 웬만하면 한 두 개 정도? 두 개, 많이 틀리면 한 세 개? 우리가. 근데 소수령은 어차피 결판이 나기 때문에 잘 봐야 되더라. 그래서 우리가 모든 보기들을 자꾸 보고 적고 자꾸 스스로한테 자꾸 말을 해야 돼. 특히 이 파트는 좀 어려워. 제일 어려워, 이게. 2학기 되면 우리가 맞춤법 배울 거거든. 띄어쓰기, 맞춤법, 막 이런 거 배우고, 우리 초등학교 때 받아쓰기 이런 거 있잖아. 그것도 좀 어려워. 점점 어려워, 점점. 하고, 중세국어. 우리가 조선시대 때 훈민정음이 어떻게 됐느냐, 뭐, 나란 말씀 이런 거 배울 거거든. 근데 점점 더 어려워져. 근데 지금 문법이 은근등이 제일 쉬웠고, 사실은. 우리가 어렵게 공부를 했지만, 그 다음 조금 더 어려운 게 이제 이 파트. 이 파트는 좀 많아. 종류가 좀 많아. 우리가 지금 배워볼 거야, 한번. 문법 요소와 어휘의 표현 효과들을 볼 거고, 뭐 외울 것도 좀 많고, 얘들아. 이것저것 우리가. 한번 넘겨봐봐, 한 장. 생일, 생신 축하드립니다. 축하해요. 어떻게 써야 될까? 뭐 이런 것들을 고민하는데, 요 부분을 봐봐. 우리가 이제 이번 시간에 할게 이런 것들을 배울 거야. 근데 아마 요까지 정도? 요까지도 하겠나? 모르겠다. 일단은. 높임, 시간, 피동, 그 다음에 인용, 뭐 이런 거고. 사실 경상요거는 굉장히 어렵게 나와더라. 특히 시간 표현이나 높임 표현들이 굉장히 어렵게 나올 거고, 예고는 많이 어렵지 않을 거 일반적으로 나오는 것들을 할 거야. 뭐 이런 것들이 있대. 자, 한번 보자. 뭐 피동, 뭐 인용 이런 것들. 피동은 중학교 때 안 배웠잖아, 너희가. 지금 파트에는 애들은 배우거든. 2학년 때 배우거든, 요즘 애들은. 너희 때는 안 배웠고. 인용은 중학교 때 문장 구조하면서 뭐 아는 문장, 이어진 문장 하면서 그때 조금 배웠을 거야. 직접 인용이냐, 간접 인용이냐, 이런 것들. 그런 것들을 좀 배울 거고. 자, 천천히 가볼게. 모르면 물어. 무조건 나한테. 왼쪽에 한번 보자. 활동 안내에서 일단은 기본적으로 우리가 그냥 기억할 건 문장에서 주체가 되는 애가 있어. 문장의 주체는 적어봐. 행동을 하는 애가 주체야. 무조건. 어떤 동작이 있는데 그 동작을 하는 애 혹은 어떤 상태가 있는데 그 상태를 드러내는 어떤 애. 그래서 보통 주어야 얘들아. 쉽게 얘기하면 주체라는 건 행동을 하는 어떤 애니까 주어에 해당하는 거고, 객체는 주체랑 우리가 같이 봤을 때 행동을 하지 않는다라고만 우리는 일단 공부를 할 거야. 물론 이제 문장 성분으로 본다면 목적어도 있고 부사어도 있고 이런데 일단은 우리는 쉽게 어떤 행동을 찾을 거야. 어떤 행동. 예를 들면 소개하는 이 행동을 한 건 누구지, 유나야? 여기서 소개하는 행동을 한 게 누구지? 선생님이 지금 선생님이 이제 주체인 거지. 이제 예를 들면 이해돼? 뭐 그런 식으로 우리는 할 거야. 이제 선생님께 여쭈어 보러 갈 건데 그랬어. 이 여쭙다라는 말을 왜 썼지 지금 지민아? 누구 때문에 쓴 거지? 왜 묻다 안 하고 여쭙다 했지 용장에서? 선생님 때문에 썼지, 그지? 선생님 이 행동을 해야 안 해 지금? 안 하지. 그러면 이제 객체인 거야. 뭐 그런 식으로 우리는 할 거야. 그럼 일단 기본적으로 우리는 어떤 행동들을 찾고 그 행동을 누구 때문에 했어? 찾고 그 사람이 그 행동을 하면 아 이건 주체에 관련된 어떤 부분으로 우리가 가야 되네
행동을 안 하면 객체에 대한 걸로 우리가 쭉 나가야 되네. 이런 식으로 일단 시작을 할 거야. 제일 기본이야, 이것들이. 어제 선생님께서 소개하신 봉사 프로그램에 관해 선생님께 여쭤보러 갈 건데 너도 같이 갈래? 좋아, 같이 가자. 뭐 이런 이야기를 했어. 예시 답안 한번 읽어볼까, 윤수라? 소개하신 가. 소개하신 바의 주어부로는 선생님을 높이는 표현이고 달래와 좋아하는 친구끼리 서로를 낮추어 표현하는 표현이고 소개하시는은 주체 높이 표현. 여기까지. 아까 우리가 소개하시는 선생님 때문에 썼고 선생님이 그 행동을 했으니까 주체가 되고 또 여쭙다도 선생님 때문에 썼는데 선생님이 그 행동을 안 하니까 객체고 뭐 이런 식으로. 그래서 문장 안에서 선생님이라는 어떤 하나의 존재가 소개하신에서는 주체가 될 수도 있고 여쭙다에서는 객체가 될 수도 있어. 뭔가 딱 정해놓으면 안 돼. 선생님 무조건 뭐예요? 이렇게 정해놓으면 안 돼. 우리가 소개하신에서 기준을 잡느냐 여쭙다로 기준을 잡느냐에 따라서 바뀌어. 같은 선생님이지만 어떤 경우는 주체고 어떤 경우는 객체고 뭐 이런 식으로 나뉠 거야 우리가. 상대 높임은 일단 말을 하는 상황이기 때문에 말을 하는 상황에서 상대는 무조건 청자야. 내 말을 지금 듣고 있는 사람, 내 앞에서 내 말을 직접 듣고 있는 사람. 자, 그래서 화자가 어떤 대상 또는 상대를 이 높임 표현의 개념을 적으라는 게 한 번씩 나와 경상요구에서. 그럼 애들이 하자가 어떤 대상 또는 상대를 높이는 표현입니다 이렇게 쓰거든. 그럼 감정 무슨 많이 당해. 왜냐하면 높임 표현은 높이는 것도 높임의 높임 표현을 쓴 거고 낮추는 것도 낮춤의 높임 표현을 쓰는 거거든 우리가. 그래서 높임 표현이라는 건 대상이나 상대를 높이거나 낮추는 어떤 정도들이야. 그러면 그 종류에는 뭐가 있어 하면 뭐 주체, 객체, 방금 상대 뭐 이런 식으로 있는데 이것들을 쭉 구분을 할 거야. 이제 우리는 왼쪽에 보면 직접 높임 있고 간접 높임 있고 뭐 있는데 이건 이따 다시 할 거야. 일단은 우리가 자 주체 높임을 일단 볼게. 그러면 자 우리는 분석을 할 거야. 가보자 수인아. 주체 높임 표현은 주어가 가리키는 대상, 즉 서술의 주체를 높이는 표현. 주체 높임은 주어가 가리키는 대상, 주어가 가리키는 대상이야. 만약에 시험 문제로 우리가 어떤 행동 혹은 서술어의 대상 뭐 이렇게 나와. 만약에 행동의 대상이나 서술어의 대상 이렇게 나와. 그럼 얘는 목적어야. 얘는 목적어야. 좀 헷갈려요. 애들이 이제 우리가 예를 들면 이렇게 있을 때 예빈아 행동이 뭐지? 지금 이 문장에서 먹다의 대상은 뭐야? 하면 뭐라 할래 예빈이는? 밥을 해야 되지 그지? 근데 애들이 얘들아 먹다의 대상은 뭐야? 그럼 자꾸 나는이라 그래. 대상이라는 건 이 행동을 어떤 애한테 하느냐를 묻는 거란 말이야. 구분을 좀 잘 해. 이게 주어를 어떻고 목적어를 어떻고 그러면 애들이 얘가 주어고 얘가 목적인 건 누구나 아는데 말로 이렇게 뭐 주어가 가리키는 대상, 소설어의 대상, 걔는 뭐냐, 걔를 높인 표현은 뭐냐 이렇게 나오면 좀 어려워해 애들이. 헷갈리지 마. 자, 계속 가볼게. 즉, 수인아, 즉 서술의 주체를 높이는 표현으로 서술의 주체가 화자보다 나이나 사회적 지위가 높을 때 사용한다. 그렇지, 그지? 그러면 주체 높임은 어떻게 만들 거냐 이거야. 이제 우리는 일반적으로 소술어에다가 나는 소술을 못 찾아요 혹시?
없어? 어제 잠깐 했는데 선어말 어미 아직도 잘 이해 안 돼요 혹시? 없어? 선어말 어미를 잘 봐야 돼. 왜냐하면 우리가 나올 게 뭐냐면 우리가 이번에 음운 변동하면서 얘를 했단 말이야. 가정사용 어미 리을 하면서 우리가 했었어 얘를. 한율이 가정사용 어미 혹시? 가정사용 어미는 뒤에 할 건데 한율아 예를 들면 우리가 이번에 음운 변동에서 했을 때 뭘 했냐 하면 뭐 이렇게 있을 때 얘가 한율아 하다라는 말이잖아 원래 그지? 하다라는 말은 꾸밀 수가 없어 원래는. 근데 지금은 이렇게 꾸미잖아 지금 보면. 그럼 원래 못 꾸민다면서 어떻게 꾸며요? 그러면 이렇게 꾸미는 건 얘가 간형사 역할을 하는 거거든. 근데 간형사가 아닌 애, 즉 꾸밀 수 없는 어떤 애를 요 리을을 붙여서 간형사 형태로 만들어서 꾸밀 수 있게 만들어주는 어미거든. 그럼 또 다른 걸 보면 있잖아. 예를 들면 예쁘다라는 애는 꾸밀 수가 없어 뭔가를. 근데 적고 있지라 조금만 따라와. 예쁜 꽃 이렇게 하면 쌤이 요 니은을 붙여서 예쁘다라는 애를 간형사처럼 만든 거야. 그래서 이렇게 꾸민단 말이야. 그럼 간형사가 아닌 어떤 애가 있어. 걔를 간형사처럼 만들어 주려고 붙이는 것들이 있어. 뭐 는이나 뭐 니은이나 은이나 이런 것들이 있어. 그게 전부 다 간형사형 어미야. 근데 중요한 건 뭐냐면 선어말 어미 중에도 는이 있고 간형사형 어미 중에도 는이 있어. 이거를 헷갈려 해 애들이. 이걸 잘 봐야 돼. 선어말 어미는 이렇게 돼 있을 거야 분명히. 왜냐하면 선어말 어미라는 건 우리 어제 했지만 어말 어미보다 앞에 오는 애니까 아마 여기에 어간이 오거나 뭐 다른 선어말 어미가 오겠지. 아무튼 얘 앞에 뭔가가 있어 분명히. 그리고 요 뒤에 분명히 뭔가가 있어야 돼. 또 다른 선어말 어미가 오든지 뭐만 어미가 오든지 간에 아무튼 얘는 양쪽에 뭔가가 있는 애야. 그럼 우리가 예를 들면 여기서 읽으신다 할 때 요 의시 인마가 선어말 어미거든. 그럼 인마가 있고 인마가 있단 말이야. 됐지? 근데 예를 들면 이렇게 있을 때 얘는 선어말 어미니까 우리가 쓸 때 이렇게 쓸 거야. 분명히. 근데 인마는 간형사형 어미니까 이렇게만 쓸 거야. 여기 뭐 없어. 여기 아무것도 없어. 왜냐면 이게 띄우고 뭔가가 나오거든 분명히. 그러니까 이거 잘 봐야 돼. 대충 보면 안 돼 이걸. 그래서 선어말 어미를 붙인 거냐 간형사형 어미를 붙인 거냐 이거를 봐야 돼. 예를 들면 뭐 아시나 더나 겟 이런 거는 쉬워. 근데 이제 는이나 은이나 니은이나 이런 것들은 구분을 해줘야 돼 우리가. 됐지? 다 적어놔 예빈아. 구분해야 돼. 짝대기가 있냐 없냐 앞에 있냐 뒤에 있냐 이것들 봐줘야 돼. 지웁니다. 자 그럼 일단 선어말 어미 시를 붙이는 애들. 그럼 쉽게 생각하면 밑에 보면 읽다에 읽다에 의시를 붙이는 거야. 의시를. 됐지? 그리고 주격조사. 나는 격조사 잘 안 된다. 난 조사도 잘 안 되고 격조사도 잘 안 된다. 손을 딱 들어 이렇게 손을 축축축 이렇게 딱 들어. 아니라 잘 몰라 애들도. 조사는 요번에 에이, 다시 보자 그래. 봐봐. 이렇게 있을 때 외울 걸 좀 외워야 돼. 경상용어도 요번에 보면은 뭐 음운 변동했을 때 뭐 표 같은 거 나오고 뭐 모음의 종류 뭐 이런 것도 막 나왔잖아, 그지? 그러니까 뭐가 나올지 몰라. 학교에서 뭔가 있거나 자습서에 있는 건 다 외워야 되더라. 우리가 일단은 여기도 는이 있고요, 여기도 는이 있는데 조사는 단어다 아니다, 윤아?
했다 이거는. 그치네. 지민아, 조사는 단어다? 아니다? 단어다. 왜? 웃지만 말고 왜 눈을 자꾸 내 물으면 이렇게 다 웃어? 그럼 대답을 말을 해야지. 웃기만 막 웃어. 왜? 뭐 내는 뭐 내야? 왜? 한 번씩 물어 갑자기 학교에서. 일단 조사를 찾을 수는 있을 거야. 그치? 얘는 조사고 얘는 조사가 아니야. 그 차이가 뭐지? 지금 수인아? 수인 잘 모르고 수인 늦게 배워갖고 뭐지? 예빈아? 그 중간에 얘는 이마는 얘는 나 뒤에 나 뒤에 붙었고 나 뒤에 붙으면 왜 조사인데? 이렇게 이해했지? 이렇게 이해 안 되나? 이해되는데 한열 이해되지? 이렇게 이해돼? 이게 되면 이상하지? 이렇게 얘기하는데 그럼 이 너는 이렇게 어? 그러니까 먹는다는 왜 너는 왜 조사가 있는데 이렇게 소수령을 못 쓰네 지금. 소수령이 할 때 이렇게 할 거야. 알긴 아는데 지금 예빈이가 내가 그러니까 일단은 얘는 얘들아 혼자 써. 혼자 쓴다는 건 이렇게 써. 이렇게 혼자 써. 얘도 내가 갖고 와보면 이렇게 혼자 써. 이렇게. 근데 얘를 갖고 와보면 혼자 못 써. 얘는 이렇게 써야 돼. 혼자 못 쓰고 뒤에 어떤 말이 와야 돼. 분명히 어떤 말이 와야지. 얘는 혼자 이렇게 못 써. 얘를 만약에 내가 이렇게 쓰면 우리 서예 할 때 그 먹이야. 다른 거야 이 두 개는. 그지? 이렇게 쓰면 안 돼. 일단 조사는 혼자 쓰이는 말에 붙어 쓰여야 조사야. 그러니까 임마가 조사인 거야 지금 보면. 조사는 혼자 쓰이는 말에 붙어 써야 돼. 조사는 혼자 쓰이는 말에 붙어 써야 돼. 됐지? 유나야, 단어는 혼자 쓰이는 말이 단어거든? 원래? 그치? 조사를 혼자 써, 못 써? 못 쓰지? 왜? 조사는 어떻다 했지, 방금? 혼자 쓰는 말에 붙어 쓰잖아, 그치? 근데 단어는 혼자 쓰는데 조사는 혼자 못 쓰지만 혼자 쓰는 말하고 항상 붙어 있는 거야, 항상. 그러니까 단어랑 항상 붙어 있는 거야, 이 말은. 그러니까 조사도 단어로 취급을 해주는 거야, 우리가. 모든 단어는 혼자 쓴다 하면 틀리겠지? 그치? 왜? 조사는 혼자 못 쓰지만 혼자 쓰이는 말에 붙어 있기 때문에 단어로 취급을 해주는 거야. 됐지? 그럼 일단 여기까지. 조사는 아무튼 단어인데 혼자 쓰이는 말에 붙어 써야 되고. 그렇구나. 그럼 됐지? 그러면 여기서 너는, 앞에 너는 나가 혼자 쓰이니까 조사고, 뒤에 너는 아까 우리가 했던 것처럼 먹이 어간이고 는이 선어말 어미가 되고 다가 어말 어미가 되고. 됐죠? 여기까지? 이해하는 사람 없죠? 그런데 여기에서 보면, 자 봐봐 한유라, 얘가 뭐지? 문장 성분이 한유라? 주어지. 다 알지, 그지? 얘는 뭐지? 목적어. 이 내라는 놈은 있잖아 한유라, 항상 주어로만 쓰이잖아, 그지? 대답을 해줘. 잘 생각해봐라. 내가 진짜 주어만 있더나? 아닌 같은데? 아닌 같은데? 수인아, 여기 밥은 있잖아, 항상 목적어로만 쓰잖아, 그지? 이 밥은 항상 목적어로만 쓰지 우리가. 아니잖아. 주어가 될 수도 있고 목적어가 될 수도 있고 소수로 될 수도 있잖아 우리가. 근데 여기서는 얘가 왜 주어냐 하면 얘 때문에 그래. 예. 이나 가 같은 거. 이나 가.
여기서 얘가 목적어가 된 이유는 을 때문에 그래. 만약에 얘를 우리가 나를 이렇게 바꿔버려. 그러면 얘는 목적어야. 얘가 밥이 이러면 얘는 주어가 돼. 즉 뒤에 어떤 조사가 오는지에 따라 결정이 돼. 문장 성분이라는 건. 그러면 결론적으로 봤을 때 이 가라는 놈은 얘한테 주어의 자격을 주는 조사구나 하는 걸 알 수 있지 우리가. 그래서 우리가 영어에서도 뭐 목적격 조사, 주격 조사 우리가 늘 한단 말이야. 그러면 격조사 중에서 가 같은 거, 이 가 같은 거는 앞에 애한테 주어의 자격을 주는 주격조사구나. 그럼 얘는 지금 뭐겠어, 유나야? 무슨 조사겠어? 얘가 목적어가 되니까 을은 주어의 자격을 줬잖아. 그래서 우리가 주어의 자격을 주는 조사를 해서 주격조사를 한단 말이야. 그럼 얘는 얘를 목적으로 만들었으니까 을이라는 건 뭐겠어? 목적, 격, 조사를 하면 되겠지. 그치? 만약에 지민아 어떤 애가 소수로를 만들어줘. 만약 예를 들면 지민이는 학생이다 이런 게 있단 말이야 얘들아. 그러면 얘가 혼자 쓰지, 그러니 얘는 조사지, 이 전체가 소수로가 되지, 그러니 얘는 뭐가 되겠노 지민아? 소술격 조사를 하겠지 우리가. 뭐 간영어로 만들어주면 간영격 조사, 부사로 만들어주면 부사격 조사 이래 되겠지. 나는 간영어랑 부사 구분을 잘 못한다. 우리가 꾸미는 게 두 개가 있어 수인아. 이렇게 어떤 말을 꾸미는 거. 예를 들면 뭐 예쁜 내가 밥을 많이 먹어 뭐 이렇게 해보자. 그러면 예쁜이란 애는 나를 꾸미고 여기 적혀야 되는데 일단 많이라는 놈은 먹다를 꾸민단 말이야 지금. 어떤 나 되나 안 되나 수인아? 어떤 나, 예쁜 나, 어떤 나 말이 돼 안 돼? 어떤 나, 예쁜 나 말 되지. 그래서 어떤이라는 걸 집어넣어서 말이 되면 간영어야 이런 것들이. 어떤 먹었어, 많이 먹어 돼 안 돼 말이? 어떤 먹어, 많이 먹어 돼? 얼마나 이래 되는 거 아니야? 어떤은 뒤에 물건이 와야 되거든. 체언이 와야 되거든. 그러니까 어떤 먹어, 많이 먹어는 안 돼 말이. 어떤이라고 말이 안 되잖아 만약에. 그럼 다 부사어야 무조건. 그럼 우리가 대충 이렇게 적으면 내가 선생님에게 선물을 주었어 그래. 좀 있으면 스승의 날인데. 왜 보는데? 무슨 요리인가 봤나? 했을 때 봐봐. 얘가 얘를 꾸민단 말이야 얘들아. 주어고 목적어고 서술어고 이렇게 꾸미니까 어떤 줬다 안 되지? 어떤 줬다가 안 되니까 한유라 부사. 그러면 이 에게는 부사 격 조사. 입에 잘 안 익지. 자꾸 익혀야 돼 입에. 부사 격 조사 이런 식으로 됐어? 그럼 우리가 지금 할 건 주격 조사하고 부사격 조사하고 요거는 좀 알아야 돼 우리가. 다른 건 몰라도 됐지? 주격. 근데 애들이 보면 주격을 보통 애들이 얻는 이가라고 기억을 하는데 이가야 사실은 정확하게 하면 이가만 주격이야. 그래서 자 그럼 가보자 우리가 다시. 다시 보면 서술어에 일단 선어말 어미 시를 붙이고 여기는 봐봐 얘들아. 원래는 얘가 할머니가
어머니가 이렇게 돼 있었을 거 아니야. 그러면 가가 주격이란 말이야. 근데 걔를 우리가 이 주격인 조사 가를 깨서로 바꾼다 이 말이야. 그럼 깨서는 주격 조사거든. 그렇지? 주격 조사인 가나 이를 지금 깨서로 바꾸는 거야. 됐지? 여기까지. 안 되는 하나 없나? 없고. 자, 그리고 또 뭐가 있냐면, 자, 앞에 봐. 특수어휘가 있어. 원래부터 높임의 의미를 가진 것들이야. 원래부터 높임의 의미를 가진 애들. 원래부터 높임의 의미를 가진 애들. 계시다는 게다에 시를 붙인 게 아니야. 집중해야 돼. 이제나 하고 있지. 자, 할아버지께서 집에 계시다 그랬어. 그러면 만약에 적어볼까? 지께서 집에 계시다. 뭐 이렇게 적었단 말이야. 그럼 얘들아 이 문장은 봐봐. 누가 계신 거지 얘들아? 할아버지가 계신 거지. 그러니까 주체지. 이렇게 할까 우리가. 됐나? 그리고 못 따라오면 수도패. 내 말 수도패. 한이랑 쌤 말 수도파면 돼. 다시 하면 돼. 잘해야 돼 이번 시간에. 주격조사 깨서랑 유나야 선어말 어미 시를 썼네 하면 맞아 틀려? 틀리지. 왜냐하면 틀릴 수 있는데 잘 생각해야 돼. 왜냐하면 특수어휘는 원래부터 높임의 의미를 가지고 있던 애들. 예를 들면 이런 말들은 일다에 내가 의시를 붙인 거냐. 예를 들면 우리가 가다의 말에다가 내가 가시다 이러면 낮춤의 가다에 시를 붙여서 높임을 바꾼 거잖아. 이거는. 근데 특수어휘들은 원래부터 얘가 그 말이었던 거야. 원래 얘는 만들어질 때부터 높임의 의미를 가지려고 만들어진 말. 그러니까 계시다가 게다에 시를 붙인 게 아니란 말이야. 주무시다가 주무다에 시를 붙인 게 아니란 말이야. 근데 이게 헷갈린다고 애들이. 이 분석을 잘해야 된다고. 그럼 그게 물을 거야. 봐봐 얘들아. 깨서 썼지. 여기 주격조사 깨서 썼지. 그 다음에 선얼말 어미 시 있잖아. 맞지? 하면 애들이 네 맞아요 한단 말이야. 아니야. 선얼말 어미 시는 없지 지금. 특수어휘가 쓰인 거지. 이런 식으로 구분을 할까 우리는. 됐지? 첫 번째는 누구 때문에 썼어? 그래. 얘들아 왜 읽다고 안 하고 읽으시라 했을까? 여기 니은 또 할 거야 이따가. 다 쪼갤 거야 이제 우리는. 일단은 원형이지 어간이지. 왜 의시를 붙였어? 할아버지 때문에요. 할아버지 이 행동 해 안 해? 하네요. 그럼 주체지. 그럼 주체를 하려고 지금 어떤 방법을 썼어? 주격조사 가하를 깨서로 붙였고요. 그 다음에 선얼말 어미 의시를 붙였어요. 이렇게 분석을 할 거야. 밑에가 마찬가지야. 얘들아 주무신다는 누구 때문에 썼어? 왜 자다고 안 했어? 엄마 때문에요. 엄마 이 행동 해? 네. 그럼 무슨 높임이야? 주체 높임이야. 그럼 어떻게 주체 높임을 지금 표현한 거야? 네, 깨서라는 주격조사하고요. 주무시다라는 특수어휘하고 써서 했어요. 이렇게. 됐지? 그래서 선어마음이 시를 붙인 거냐? 원래부터 시가 있느냐는 좀 구분해야 돼. 얘가 지금 좀 문제인데 얘가 이렇게 나온단 말이야. 얘가 이렇게 나오는데 학교마다 좀 달라. 학교마다 조금 다른데 잡수시다 자체를 특수어휘라고 잡는 사람도 있고 이 자체를 아예 특수어휘로 잡는 사람도 있고 이건 학교에서 봐. 선생님들한테 물어봐. 아니면 잡수시다가 원래 잡수다라는 특수어가 있는데 거기에서 더 높이려고 선어말 어미 시를 썼어 라고 보는 사람도 있어. 좀 구분을 해야 돼. 요거는 경상용어에서 뭐 그래 얘기해 줄 거야. 아마 물어봐. 매년 나왔어. 이거는 경상용어는 잡수시다를 그냥 선어말 어미 시로 잡아. 경상용어는. 근데 샌드만 좀 달라서 매년 그런 거 물어봐. 이런 식으로 우리는 할 거야. 그러면 왼쪽에 보면 주체 높임은
높임의 대상이 소수의 주체야. 그리고 실현 방법은 선언말 어미 의시 주격조사 깨서 특수어의 이렇게 쓸 거야. 여기까지 안 되는 거 없고 지민이 됐고 은슬이 됐고 아이씨 없네. 다시 왼쪽에 보자. 직접 높임과 간접 높임이 있는데 자 적어보자. 자 이런 게 있단 말이야. 일단은 지금 계신 게 뭐지 지민아? 말씀이지. 말씀이지. 말씀은 계실 수가 없어. 계시다는 사람한테만 써야 되거든. 우리가 사람한테 써야 돼. 쓰면 안 돼. 쓰면 안 돼. 그래서 우리는 있겠습니다라 할 거야. 이렇게. 있는 게 지금 뭐지 지민아? 말씀이 똑같지 그지? 똑같지. 근데 윤수라 이 말씀이 누구의 말씀이야? 교장쌤의 말씀인 거야. 하니까 이렇게 해놓으니까 찝찝해. 교장쌤 말씀이니까. 그래서 우리는 여기다가 선언말 어미 의시를 넣을 거야. 이렇게 넣을 거야. 일단 의시는 수인아 언제 쓴다 했노? 무슨 높임일 때 쓴다 했노? 주체 높임을 쓴다 했잖아. 그렇지? 그러면 지금 말씀이라는 애를 높인 주체 높임인 거지. 왜냐하면 있는 게 말씀이니까. 주체 높임은 주어를 높인다 했으니까. 있는 게 말씀이니까. 말씀을 높이려고 의시를 썼잖아. 근데 내 목적은, 나의 원래 목적은 말씀을 높이는 거였어. 말씀의 소유자인 교장쌤을 높이는 거였어. 교장쌤을 높이는 거였지 얘들아. 그러면 봐봐. 내가 얘를 의시를 써서 높이니까 간접적으로 얘의 소유자인 교장쌤이 높아졌지 지금. 그럼 이게 주체에서 간접이 되는 거야. 만약에 내가 그냥 교장 선생님이 집에 계십니다. 아이고. 이렇게 했다면 계신 게 누구야 얘들아? 교장 선생님이야. 물론 뭐 깨서라 바꿔야 되겠지만 아무튼 선생님 이 행동 해 안 해? 해요. 그러면 얘는 주체가 되고 직접이 되고 뭐 이런 식으로. 그래서 기본적으로 얘를 왜 썼냐? 누구 때문에 썼냐? 얘 목적이 뭐냐 해서 아 주체구나. 주체면 아 직접 높였냐? 간접 높였냐? 이렇게 구분을 해줘야 할 필요가 있어 우리가. 여기 많이 나와 엄청 시험에. 자, 그래서 밑에 보면 들어오시다 그래. 들어오시는 행동을 누가 하지 지금 예빈아? 들어오시는 행동을 누가 하지 예빈아? 예빈아 빨리 요거 하고 있다 지금. 멍 때리지 말고. 들어오시는 행동 누가 하는 예빈아? 선생님이 하지. 그러면 주체 높임이다 그지? 주체 높임을 뭘 썼지 여기서? 어떤 거 썼지 예빈아? 일단 뭐지 이게? 계속가 뭐지? 주격조사잖아. 계속했잖아. 내가 못하면 어떡해. 오늘 했는데. 적어봐 빨리. 집중하고 해야 돼. 그리고 여기서 지금 뭐 썼지 예빈아? 그러니까 여기서 들어오셨다 해서 높임은 뭘 썼지? 높임은 예빈아 자꾸 딴 데 쳐다보고 뭐 하도 막 시키시네.
주체 높임의 방법은 이거밖에 없어. 아이고. 의시를 붙이거나 주격조사 깨를 쓰거나 특수어 쓰거나 이거밖에 없어. 그럼 이제 이게 얘들아 이게 이렇게 쪼개갖고 생각을 해봐야 돼. 이제 여라는 건 한유라 여라는 건 있잖아. 무조건 이하고 어로 쪼개거든. 무조건. 만약에 이게 혀 있으면 히어, 겨 있으면 기어, 뭐 저 있으면 지어 이런 식으로 쪼갤 거라 그랬거든. 그러니까 오샷 있으니까 오시 해놓고 쌍시오 돼서 얻다 이렇게 쪼개는 거야. 쪼갤 수 있겠지. 그러면 이제 얘는 어간이고 얘는 선어말 어미고 이래 되는 거잖아. 그럼 시험에 이제 소수령으로 나왔을 때 여기서 높임 표현이 뭐야? 하는데 들어오시오 이러면 안 돼. 선어말 어미 시를 썼어 이래야지. 들어오라는 어간에 선어말 어미 시를 썼어요. 그러면 시를 이렇게 우리가 쓴다면 이렇게 쓸 수 있잖아. 이렇게. 그치? 그러면 다는 뭐야? 다는 어말음이겠지. 문장을 끝내는 종결의 어말음이겠지. 그리고 옷은 뭐야 하면 이제 또 옷은 나중에 또 할 거야. 우리가 이제 시간 표현에 들어가면 쪼갤 거거든. 뭐 과거의 선어말 어미예요. 이렇게 해서 이제 우리는 모든 것들 다 쪼갤 거야. 이제부터는 쪼개가지고 얘는 왜 썼어? 이렇게 막 나올 거야. 점점점 어려워져. 근데 밑에 거는 보면 한유라 크다 그지? 뭐가 크지? 키가 크지. 근데 지금 선어말 어미 시를 붙였지. 왜? 선생님을 간접적으로 높이려고. 근데 시는 무슨 높임이지? 주체 높임이지. 선어말 어미를 써서 주체 높임을 하는 거지. 그러니까 선생님께서는 키가 크시다는 표현은 시를 써서 주체 높임을 했지만 실제로 높이고 싶은 건 키가 아니고 선생님이니까 주체의 간접이다. 이렇게 정리됐어 머릿속에? 다 됐죠? 구분을 해야 돼요. 두 개는. 자 가봅시다. 자, 객체 높임이라는 거는요, 애기나 읽어보자. 정확히 한다면 목적어나 부서가 가리키는 대상인데 시험에 나오면 우리는 일단은 쉽게 하려고 우리는 소술의 객체, 즉 행동을 안 하는 사람이다 이렇게 할 거야. 우리는 쉽게 하려고. 시험 나오면 그랬으면 안 되고 시험에는 목적어, 부사어. 예를 들면 들이다는 한유라 누구 때문에 썼지? 왜 주다고 안 하고 들이다고 했지? 누구 때문에? 선생님 때문에. 선생님은 이 행동을 해 안 해? 아니 선생님이 들이진 않잖아. 안 하지. 그러니까 객체지. 됐어? 안 어렵지? 자, 왜 데리고라고 안 하고 모시고라고 썼지? 누구 때문에? 할머니는 이 행동을 안 하지. 그러니까 객체지. 됐나? 만약에 이 문장을 내가 이렇게 바꿔볼게 얘들아. 어머니는 할머니를 모시고 식당에 가셨다. 이렇게 문장이 있다 치자. 그러면 유나야 모시고는 누구 때문에 썼지? 할머니 때문에 썼지. 할머니는 이 행동을 안 하지. 안 한다니까. 그러니까 얘는 행동 안 하니까 객체지. 객체. 아직 익숙하지가 않지. 자, 왜 가다 안 하고 가시라는 말을 썼지 나는? 왜 시를 붙였지? 누구 때문에? 엄마 때문에. 그럼 엄마는 이 행동을 하지. 그러면 주체지. 그렇지. 그럼 문장 안에 객체도 있고 주체도 있고 막 섞여. 그리고 이따가 다시 하겠지만 그럼 또 다를 왜 썼어? 또 이렇게 물을 거야. 나는 나중에. 왜 가셨어요? 안 하고 왜 가셨다라고 끝냈어? 이렇게 또 물을 거야. 이제. 그거는 뭐겠어? 이제 상대겠지.
근데 이 말을 듣는 상대가 내보다 낫겠지. 갖거나 낫겠지. 높다면 가졌어요. 이랬을 거고. 그런 식으로 다 쪼개는 거야, 이제. 됐지? 윤수라, 이 모시고는 선어말 의미 시를 썼다, 그지? 아니지. 낚이지 말고. 자, 가보자, 다시. 두 번째 줄부터 읽어볼게, 예빈아. 모시다부터 읽어봐. 객체 높임은 선어말 의미가 없어요. 잘 기억해놔. 객체 높임은 선어말 의미를 쓸 수가 없어요. 근데 이제 중세 국어에 나중에 이제 우리가 2학기 때 올해 한 10월 달쯤, 11월 달쯤 이렇게 중세 국어를 배울 건데 훈민정음 맨 처음 생길 때 나라 말싸움이 중국에 달아 뭐 서로 사마띠 아니할세 뭐 이렇게 배운단 말이야 우리가. 그때 중세 국어에서는 객체 높임에 선어말 의미가 있어. 한 번씩 모의고사로 나와. 뭐 6월 모의고사에 나올 확률이 조금 높고. 근데 우리는 일단 현대에서 객체 높임은 선어말 의미가 없고 중세에는 뭔지 모르겠지만 아직까지 아무튼 있긴 있었다만 기억해도 일단은 뭐 삽자 샵뭐 이런 나올 거야. 자, 그리고 부사격 조사 아까 했지. 선생님에게 하는 것들이 전부 다 부사격 조사겠지. 그거를 깨로 바꿨지. 아, 주체 높임은 주어를 하는 거니까 주격 조사를 바꾸는 거고, 객체 높임은 부사에 해당하는 거니까 부사격 조사를 바꾸는 거고. 이런 식으로 시험에 이걸 물을 거야. 얘들은 이런 거 막 물을 거야. 이런 거 막 물을 거야. 외워야 돼. 갑자기 너희들한테 야 얘는 뭐야? 뵙다자. 뵙다. 야 얘는 뭐야? 물을까? 그러면 애들이 뭐지? 뭐 하지 말고 이걸 가지고 뭔가를 묻잖아 너희들한테. 얘들아 이거 주격이야 아니면 뭐 주체야 객체야 이렇게 묻잖아. 그럼 문장을 만들어. 내가 할머니를 대충 뵙고 이런 식으로 문장을 만들어. 무조건 만들어 보면 뵙고는 누구 때문에 쓴 거지 지금 지민아? 할머니 이 행동을 안 하지. 그러니까 객체지. 이런 식으로 그러니까 문장을 만들어. 외우지 말고 모치다 여쭈다 들이다 뵙다는 객체지. 여쭈다 객체고 들이다. 외우지 말고 문장을 만들어. 너희가 직접 만들어 가지고 누구 때문에 썼지. 이 정도는 다 너희가 어릴 때부터 높임말은 다 썼기 때문에 우리나라 사람들은 다 알아. 문장을 써놓으면 써보고 누구 때문에 썼고 어떻게 줬다고 이렇게 해놔. 여기까지 됐어. 상대 높임은 학교에서 만약에 이 격식체하고 비격식체가 있거든. 뭐 합쇼체, 하오체, 하계체, 헤라체. 합쇼가 제일 높아. 제일 높아. 아주 높임이고 하오는 예사롭게 높이는 거고 하계는 예사롭게 낮추는 거고 헤라는 아주 낮추는 거고 뭐 이래. 그럼 높임이 지금 합쇼, 하오 이렇게 두 개 있어. 격식에서. 그리고 하계, 헤라가 낮춤이고 비격식은 우리가 일상적으로 쓰는 말들이거든. 일상적으로 두 개밖에 없어. 그냥 헤요에서 높이는 거. 그러면 우리 말을 상대 높임에서 높임은 세 개 있지. 합쇼, 하오, 헤요 이렇게. 비격식에서 해 낮추는 거. 그럼 전체를 봤을 때 하계, 헤라, 해 이런 식으로 있단 말이야. 알려주면 무조건 외워야 돼. 학교에서 이 등급 너무 중요하다 하면 무조건 외워야 돼. 그러면 같은 등급인 건 뭐냐? 다른 등급인 건 뭐냐? 가장 높이는 건 뭐냐? 가장 낮추는 건 뭐냐를 물을 거야. 학교에서. 근데 이거를 단어를 가다로 안 할 거야. 다른 어떤 단어를 가지고 이렇게 물을 거야, 너희들한테. 됐지? 이거는 알아도 일단 이렇게 있다 정도만 알고 나중에 다음 달에 이거는 외우면 돼. 지금은 그냥 맞추면 돼. 자, 한번 가볼게. 상대 높임 표현이라는 놈은 한유라. 여기까지. 하자가 말하는 내가 무조건 청자야. 무조건. 청자를 높일 수도 있고 낮출 수도 있어. 즉 방금 한 것처럼 높일 수도 있고 낮출 수도 있어. 얘는 하계체의 상대 높임 표현을 썼구나. 얘는 해체의 상대 높임을 썼구나. 얘는 해체의 상대 높임을 써서 상대방을 낮췄구나. 이렇게 나온단 말이야. 높이는 것만이 상대 높임이 아니야. 자, 중요한 거 나왔다. 읽어볼게.
조금 끊어서 읽을게. 아니요, 다시 사용하는 표현으로 무조건 100% 무조건 다 필요 없어. 무조건. 내가 앞으로 너희들한테 얘들아 왜 십시오로 끝냈어? 왜 오로 끝냈어? 왜 개나 라나 요나 아무것도 없이 가로 끝냈어? 라고 물으면 상대 때문에요. 상대 높임 때문에요. 라고 말할까? 얘들아 맨 끝에 이거 왜 이렇게 끝냈어? 하면 너희는 상대 높임 때문에요. 선생님. 당연한 거. 끝에는요 무조건요 상대 높임요 라고 말하면 돼. 무조건. 내가 맨 끝에는 왜 이렇게 끝냈어? 라고 물을 거야. 계속. 그러면 상대 높임 때문에 쓴 거예요. 선생님. 그래 놓고 높였니? 낮췄니? 격식이니? 비격식이니? 보면 돼. 됐지? 밑에 보면 대체로 종결 어미를 통해서 실현이 돼. 보통 종결 어미 십시오, 오, 개, 라 이런 식으로. 근데 해여체의 경우에 이 요가 보조사거든. 보조사. 그렇다는 거 알자. 일단은 보조사는 예를 들면 우리가 내가 밥만 먹어 안 적어도 돼. 할 때 야가 격조사라 배웠잖아. 야는 얘가 목적어가 되면서 을하고는 좀 다른 의미가 있어. 그지? 밥만 먹어. 딴 건 안 먹어. 밥도 먹어. 뭐 이런 거. 밥은 먹어. 이런 식으로. 격조사의 기능에서 뭔가 다른 의미를 더해주는 게 보조사라 하거든 우리가. 일단 그렇다는 걸 알고 아무튼 해여체의 요는 보조사야. 보조사. 그러니까 모든 상대 높임은 종결 어미를 통해서 한다 하면 틀려. 왜냐하면 보조사도 있으니까. 그치? 그래서 통틀어서 우리는 그냥 종결 표현 이렇게 얘기하는 거야. 근데 아무튼 맨 끝에 왜 이렇게 끝냈어? 상대 높임 때문에요. 라고 말할 거야. 격식체는 이럴 때 쓰고 비격식은 이럴 때 쓰고 오른쪽에 보면 격식 높임은 이렇고 상대 높임은 이렇고 뭐 이래 갈 거야. 윤수라 한번 보자. 왜 얘는 너도 같이 갈래 그랬어? 왜 갈래요 안 하고 갈래 그랬어? 뭐 때문에? 상대 높임 때문에. 그치? 좋아 같이 가자. 수인아 왜 얘는 같이 가요 안 하고 같이 가자 그랬어? 상대 때문에. 상대 때문에. 자 이렇게 하면 이제 대충 높임은 끝나. 정확하게 외울 게 좀 많아 얘들아. 외울 게 많고 좀 이해할 것도 좀 많고 이렇게 있어. 자 밑에 한번 보자 우리가. 갈로 1번 예빈아 높임 표현 한번 불러볼까? 갈로 1번에서 항상 이제 근데 뒤에서부터 갈게. 이제 뒤에서부터 계신다 잡수다 진지도 있네. 그리고 깨서 이래 있지. 그치? 누구 때문에 썼지? 계시다는 할아버지 이 행동을 하지. 그러니까 주체다. 그지? 계시다는 뭐지? 방법이 시를 넣었다. 그지? 시를 넣었다. 그지? 시를 넣었다. 그지? 뭐지 그럼? 특수어이다. 그지? 특수어이. 잡수시는 좀 애매해. 아까 얘기했지만 됐고. 진지도 마찬가지야. 단어 자체가 높이면 의미를 드러내는 게 있어. 깨서는 뭐지? 주격조사잖아. 아직 익숙하지 않지. 그래. 조금 좀 익혀놔 이제. 주격조사를 썼다. 그지? 근데 한유라 왜 다로 끝냈어? 상대가 누구겠노? 아니지. 헷갈려. 할아버지께서는 진지를 잡수시고 계신다니까 애들이 자꾸만 상대가 할아버지한테 이 말을 안 해. 얘들아. 할아버지한테 했다면 계시네요 뭐 이랬겠지. 그치? 누군지는 몰라. 알 수는 없는데 아무튼 다로 끝냈으니까 상대가 내보다 낫거나 같거나 뭐 이럴 거야 아마. 그지? 자 밑에 가보자. 2번 유나야 왜 씁니다를 썼을까? 가자 안 하고 왜 씁니다를 썼을까?
왜 씁니다로 끝냈을까? 그냥 학교에 갔다 하면 되는데 왜 갔습니다 그랬을까? 쌤이 했잖아. 내가 맨 마지막에 왜 이랬어 하면 생각하지도 말고 고민하지도 말고 그냥 상대 높임 때문에요 하면 돼. 무조건 고민할 필요도 없어. 고민하지 마. 자, 왜 씁니다를 썼을까? 상대 높임 때문에. 근데 상대가 높았겠나 낮았겠나? 높았겠지, 그지? 누군지는 모르겠어. 누군지는 모르겠어. 그지? 어제 선생님을 뵈러 학교에 갔습니다 그랬는데 선생님한테 얘기하는 것도 아니고 모르겠어 아무튼. 근데 내보다 높은 사람이었을 거야. 그지? 끝에 거는 무조건 상대 높임이야. 자, 뵙다는 누구 때문에 썼지, 지민아? 이 행동을 안 하니까 객체를 되지, 그지? 3번 나가자 그랬어. 승준아 함께 산책하러 나가자. 이거 뭐 높임 대상이 없네, 그지? 뭐 이런 식으로 보면 되겠지 우리가. 저거 무조건 잘못된 거 수인아. 일단 잘못된 거. 이를 뭐로 바꿔야 되노? 깨서는 뭐라고? 깨서는 뭐지? 주격조사를 하니까 입이 잘 안 붙나? 주격조사잖아. 또 뭐 있지 예빈아 틀린 게? 있나 없나 예빈이는? 없고. 한유리는? 없고. 유나는? 없고. 지빈이는? 지빈이 왜 이렇게 습관이죠? 뭐 물으면 이렇게 한대. 올해가 잘못된 것 같대. 그럼 어떻게 고칠래? 아무거나 얘기해봐 그냥 생각나는데. 오라고 하셨어. 예슬이는? 윤슬이는? 맞는 것 같아? 아니면 뭐 어떻게 다른 것 같아? 네 생각을 얘기해봐. 틀렸어. 뭐 어떻게 할 것 같아? 오시래. 오시래. 괜찮아. 괜찮아. 수인이는? 없어? 없는 것 같아? 올해가 맞는 것 같고? 오라 하셨어 맞는 것 같고. 왜 오라고 하셨어가 맞지, 지민아? 네 생각엔? 이게 어려워. 그러니까 소수령으로 봤을 때 우리가 봐봐. 일단은 올해는 하면 안 돼. 근데 애들이 야, 쌤, 니 올해 하잖아? 하면 안 돼. 일단 안 돼. 그러면 왜 안 돼? 이걸 물을 거야, 학교에서. 시험에서는. 왜 안 돼? 올해는 하면 왜 안 돼? 그럼 어떻게 고칠래, 만약에? 그럼 오라고 하셨어 그랬어. 그럼 이렇게 고치는데 너가 왜 이렇게 고칠 거야? 왜 이렇게 고쳐? 이걸 물을 거야. 오시래 하면 안 돼. 왜 안 돼? 안 되는 이유가 뭐야? 를 물을 거야, 학교에서는. 근데 지금은 우리가 이제 감으로 보잖아, 느낌으로. 그냥, 올해 될 것 같은데, 안 되나? 이런단 말이야. 근데 소수령으로 적으려면 정확하게 봐야 돼. 이게 어려워. 한번 볼까? 봐봐. 우리가 선생님 일을 깨서로 바꿨다는 건 선생님을 주체로 잡았다는 얘기잖아. 그럼 우리 아까 했잖아. 어떤 행동이 있을 때 그 행동을 한 사람이 누군지를 보고 그거를 높여가지고 뭔가를 한다 그랬잖아. 뭐 시를 쓰든 뭐 주격조사를 쓰든 뭐 특수어휘를 쓰든 거지. 그럼 특수를 썼단 말이야. 주격조사를 썼단 말이야 우리가. 그렇지? 그러면 이 사람이 한 행동에 대해서도 특수어휘를 쓰든지 시를 쓰든지 했을. 다시 멍 때리지 마. 잊어버려. 이 기가 들어왔다 일어나가면 안 돼. 누나 집중해야 돼. 다시 주체 높이면 주격조사를 쓰거나 아니면 선어마음이 시를 쓰거나 특수어휘를 쓰는데 일단은 지금 주격조사를 바꿨단 말이야. 선생님께서. 그러면 선생님인 이 사람이 어떤 행동을 했는데 그 행동을 높이는 표현이 분명히 있을 거야. 그렇지? 근데 그 표현은 두 가지 방식이 있겠지.
뭐 있지? 한유라? 시가 있고 선언말 어미 시, 의시, 특수어의가 있고. 잘 들어야 돼, 내 말. 이 파트가 어려워. 제일 어려워. 까먹어. 근데 우리는 선생님이 한 행동을 봐야 되겠지, 지금. 선생님은 말을 했겠지. 말을 했겠지. 올해가 돼버리면 말을 한 선생님을 낮춰버려. 없어, 아무것도. 말한 사람에 대한 어떤 높임이. 됐지? 근데 오시례를 하잖아? 오시례를 하면 선언어미 시가 있어. 근데 오늘 행동은 선생님이 하는 게 아니야. 너가 하는 거야. 그럼 여기서 시를 적어버리면 너를 높이는 게 돼버려. 그거 안 돼. 또. 이해했지? 그러면 왜 오라고 해야 돼? 오라고의 행동은 야가 하는 거니까 안 높인단 말이야. 그럼 왜 하셔 했을 때 여기 시가 있잖아. 지금 여기 시. 요래 있잖아. 왜 시를 넣었어? 선생님이라는 주체가 하는 행동을 시를 넣어서 높였어. 이렇게 하는 거지. 근데 너 왜 옷을 했어? 옷은 과거거든? 감점 당하는 거야. 여기 과거가 없거든. 과거. 만약 이게 선생님이 너 오랬어. 이런 문장이었어. 그럼 바꿀 때 너를 바꿔야 돼. 하셨어로. 근데 지금 없잖아. 근데 굳이 넣었어. 그럼 또 감점. 얘가 지금 현재니까 얘도 그냥 하셔 이렇게 해야 돼. 하셔 이런 식으로. 이거 나중에 이제 시간 표현할 때 다시 할 건데 고칠 때는 무조건 똑같아야 돼. 똑같이 고쳐야 돼. 아니면 다 감점이야. 제일 많이 나오는 거야 시험에. 됐고. 시간 표현은 좀 어렵다. 피동만 일단 금방 보자. 왼쪽에 보면요. 동일한 사건을 다른 방식으로 표현할 수가 있습니다. 우리는. 그죠? 그 중에 하나가 이제 피동 표현인데, 제가 액자를 깼어요. 왠지 좀 이렇게 미안해 하는 것 같고, 액자 깨셨어요. 뭐 놀래. 몰라요. 나는 잘못 없는데? 그냥 지가 깨졌어요. 이렇게 얘기해. 이런 어떤 의도적인, 어떤 의미적인 차이가 있다는 거야. 예시답안을 보면 이제 우리가 수인아, 제가 액자를 깼어요는 주어 제가 제 힘으로 액자를 깼다는 능동 표현이 있어. 능동 표현하고 피동 표현하고 서로 반대고, 주동 표현하고 하동 표현하고 반대야. 우리가 피동이라는 파트에는 단순히 피동만 들어가지만 이걸 구분하려면 능동하고 피동하고 주동하고 하동하고 다 봐야 돼. 일단은 능동을 바꿔서 피동을 만들고 피동을 바꿔서 능동을 만들 거야. 이렇게 짝으로 만들 거야. 왔다 갔다 할 거야 우리는. 주동을 바꿔서 사동을 만들고 사동을 바꿔서 이렇게 바꿀 거야. 그럼 애들이, 선배들이, 그러면요 선생님, 인마랑 인마는 뭔 관계예요? 어떻게 구분해요? 그러거든. 구분 못해. 할 수가 없어. 왜냐하면 피동을 어떻게 바꾸면 능동이 되는 거고, 사동을 어떻게 바꾸면 주동이 되는 거거든. 딴 애야, 딴 애. 이 범위가 달라. 그래서 얘가 능동이야, 주동이야 이런 거는 구분할 수가 없어 우리가. 왜냐면 피동을 바꾼 애라는 걸 안다면 얘는 능동, 사동을 바꾼 애라는 걸 안다면 그냥 주동, 이런 식인 거야. 짝이 있어, 짝. 비주사라 해서 짝이야 그냥. 자, 아무튼 똑같이 그러니까 보자 계속. 내가 직접 했으니까 능동이라는 건 자기 힘으로 하는 거니까 자기 탓이 되는 거고. 다른 힘에 의해서 깨져버렸으니까 책임이 자기에게 없다. 어떤 의도를 드러내려고 우리는 능동 표현을 쓰기도 하고 피동 표현을 쓰기도 해. 근데 일단 우리는 제일 기본이, 잘 들어. 제일 기본이 인마랑
이 말을 구분하는 게 제일 기본이야. 얘가 능동이야 아니면 피동이야 이걸 구분하는 게 제일 기본이야. 일단은 뭐 다른 건 나중에 하면 되고 구분을 하는 거야 일단은. 그럼 적어놔봐 얘들아. 동작을 찾아야 돼. 무조건 동작을 찾아야 돼. 그래서 우리는 이 동작의 원형을 찾을 거야. 무조건. 이 동작의 원형을 찾을 거야. 위에 동작은 뭐야? 쫓는다인데요. 밑에 동작은 쫓기다인데요. 아니야. 원래 원형. 그 말의 원래 어떤 동작을 찾을 거야 우리는. 똑같아. 둘 다 쫓다야. 둘 다 쫓다. 제가 액자를 깼어요. 액자가 깨졌어요. 동작은 예빈아 똑같아. 뭐지? 깨다야, 깨다. 잘 기억해야 돼. 나중에 헷갈려. 나중에 헷갈려 우리가. 왜냐하면 어디에서 헷갈리냐 하면 봐봐. 그냥 봐봐. 대충 이렇게 적으면 나중에 우리가 능동, 피동, 뭐 사동 이렇게 구분할 거거든. 그냥 봐, 그냥 봐. 얘가 사동이거든. 사동은 시키는 거거든. 뭔가를. 엄마가 아이한테 과자를 먹였대. 이게 사동이래. 시키는 거래. 생각을 해봐. 엄마가요. 아이한테요. 과자를요. 먹였잖아. 엄마가 행동한 거 아니야? 엄마가 먹였는데? 아한테 먹였는데? 그게 사동이래 이게. 헷갈려 여기서 막 이제 나중에 되면. 우리는 뭘 볼 거냐 하면 피동이든 능동이든 주동이든 사동이든 얘로 보면 안 돼. 원형으로 볼 거야 원형으로. 그래야 이제 이해가 돼. 앞에 봐. 그래야 어떻게 이해되냐 하면 누가 먹었지 얘들아? 아이가 먹었지. 그럼 엄마는 아이가 먹는 걸 뭐 했지? 이래 되는 거지. 시켰지. 그러니까 사동이 되거든. 그래 가야 되는 거야. 무조건 원형에서. 무조건. 지금부터 원형이라고. 원형 외워야 돼. 원형. 자, 가볼게. 위에 거. 쫓다야. 예빈아. 누가 쫓았어? 사자가. 주어가 뭐지? 행동을 한 애가 주어야. 그러면 능동이야. 그냥. 한유라 밑에 거 동작이 뭐지? 이 동작 뭐지? 쫓기다지, 그지? 봐, 지금 날아간다니까. 조금 날아간다, 3주. 쫓다지. 누가 쫓았지? 사자가. 사자가 지금 주어지? 아니지, 뭐지? 사자는 뭐지, 여기서? 사자에게 그랬으니까? 부사를 했잖아, 우리가. 이렇게 꾸미니까. 부사를 했잖아. 선생님에게, 뭐 이런 거. 어머님께, 이런 거. 부사어지. 그럼 주어는 지금 얼룩말이란 말이야. 자, 가보자. 저기 유나야. 얼룩말은 사자가 쫓는 걸 했어, 당했어? 당했지. 봐봐. 얼룩말이요. 쫓겼으니까 피동이지. 이러면 안 돼. 얼룩말은 쫓기는 행동을 했어. 쫓기는 행동을 한 거야, 얼룩말은. 알 수가 없어, 우리가. 능동인지 피동인지. 쫓기는 행동을 기준으로 본다면 얼룩말은 한 거야. 그럼 능동이 돼버려. 그렇게 하는 게 아니야. 그렇게 하면 안 돼. 얼룩말은 지금 뭐 했어? 쫓는 행동을 당한 거지. 쫓기다 한 게 아니고. 이게 여기까지. 쫓는 행동에 대해서 얼룩말은 당한 거지. 그러면 얘는 피동이네. 그럼 얘는 어떻게 피동이 된 거야? 이렇게 갈 거야 우리는. 아까 높임처럼. 얘가 뭐지? 누구 때문에 썼지? 이 행동 하지? 그럼 무슨 높임이지? 이 높임이지? 그럼 여기에 쓰인 건 뭐지? 이렇게 갔잖아. 똑같아. 행동을 찾고 누가 했지? 그럼 주어는 이 행동에 대해서 했어? 당했어? 이만 보는 거야. 내가 물을 거야 또. 얘들아 쫓다가 원형이야. 누가 쫓았어? 사자가 쫓았어. 그럼 얼룩말은 뭐 했어? 하면 애들이 쫓겼는데요 이러거든. 아 그래 하는 거 아니야. 내가 했냐? 당했냐? 그러면 우리가 한다면 얘는 내가 쪼개면 아이고 미안. 이래 쪼갤 거란 말이야.
그러면 우리는 아직 안 배웠지만 요 기라는 놈이 뭔가 피동에 대해서 뭔가를 이렇게 막 만들어내네. 이렇게 할 거야. 그래서 이번에 우리가 그 음변동 할 때 뭐 피동에 사동에 전미사는 뭐 된소리가 안 된다 막 했단 말이야. 그걸 이제 지금 할 거야. 우리가. 됐지? 자, 한번 읽어볼게 이제. 예빈아. 주어가 주어가 제 힘을 움직이는 것을 능동이라 능동이라 하고 주어가 다른 힘에 의한 움직이는 것을 표현한다. 생활 속 밝은 에서처럼 동일한 사건이라도 능동 표현을 사용하여 피동 표현을 사용하여 표현할 수도 있다. 피동 표현은 능동을 나타내는 자, 능동을 나타내는 동사 아까 같으면 쫓다야. 아까 왼쪽에 봤을 때 쫓다. 능동을 나타내는 동사에다가 피동의 의미를 드러내는 접사를 붙일 건데 한유라 어떤 문법적인 의미를 더해주는 걸 접사라 하는 거야. 그냥 그것까지 알아. 근데 뒤쪽에다 붙이니까 접미사라 할 거야. 꼬리 밑자를 써서 앞에 붙이면 접두사라 하고 뒤에 붙이면 접미사라 하는데 피동의 의미의 접사는 무조건 뒤에 붙이거든. 그러니까 능동을 나타내는 동사에 피동의 의미를 드러내는 접미사야. 어미 아니야. 능동을 나타내는 동사에다가 피동을 나타내는 조사 아니야. 어미도 아니야. 접미사야. 접사 중에서 뒤에 붙는 애. 접사 중에 뒤에 붙는 애. 걔가 이릭이야. 이릭이. 그리고 또 일부의 어떤 명사들이 있어. 강조 같은 이런 명사 뒤에다가 접사야. 얘도 대다를 붙일 거야. 요 두 개를 우리는 파생적 피동이라 해. 방법이 여러 가지가 있는데 세 가지가 있는데 일단 첫 번째 파생적 피동은 능동사에다가 피동 전미사 이리기를 붙이거나 명사 뒤에 접사 대다를 붙일 거야. 이 두 개를 묶어서 파생적 피동이라 해. 우리는 기억을 해야 돼. 방법이 세 가지인데 두 개는 하나를 묶여 파생으로. 그리고 또 아지다나 어지다하고 대다는 달라. 딴 놈이야. 딴 놈이야. 아지다나 어지다 같은 표현을 붙일 거야. 이건 우리는 연결어미랑 보조동사를 붙일 거야. 보조동사 안 되는 사람. 안 되면서 손 안 된대. 지금 수인이만 계속 손 대고 있대 지금. 니 되나 보조동사? 보조 용언이 있는데 이 용언이 동사면 보조 동사, 형용사면 보조 형용사라 하는데 쉽게 생각하면 이런 게 있을 때 위에 버렸어는 진짜로 뭔가 버리다야. 내가 먹고 나서 버렸어 이러는 거. 밑에 버리다는 진짜 버리다의 의미가 아니야. 아씨 동생이 내 과자를 다 먹어버렸어 이런 의미로 쓰는 거야. 좀 다르지. 그러면 원래 자신의 의미대로 쓰면 본용언, 자신의 의미가 아닌 보조적인 의미를 드러내면 보조용언. 그 중에 버리다니까 얘는 보조 동사겠네. 그치? 그 중에서. 그러니 요 지다라는 놈이 진짜 뭔가 땅으로 이렇게 지는 거 아니면 내가 이겼다 졌다 할 때 지는 거의 의미를 가지는 애는 안 돼. 딴 애야 애는. 그냥 뭐뭐해진다 하는 상태가 되는 거. 됐지? 그럼 자, 얘 동작이 지금 뭐지 유나야? 없다지. 누가 업었어? 친구가. 주어인 학생은 없는 행동을 당했지. 그러면 얘는 피동이야.
피동이냐 능동이냐부터 정할 거야 일단. 정해놓고 그러면 얘는 어떻게 피동이 됐어? 아, 없다에다가 전미사 시가 붙어서 된 거네. 이런 식으로 이제. 그러면 파생적 피동이네. 뭐 이런 식으로 분석을 할 거야. 그 예시가 옆에 있고 다 해봐. 집에 가서 다음 주 일요일까지니까 집에 가서 아 보다네 누가 봤지? 아 근데 이렇게 주어가 없는 것도 있어야 돼. 이 보는 행동을 없는 애가 있으면 보는 행동 하는 애가 없으면 내가라고 하면 돼. 그냥 누가 봤어? 내가 봤지. 그럼 내가 보는 걸 하늘은 뭐 했지? 당했지. 이런 식으로. 이게 뭐가 어렵냐 하면 이거 봐봐. 둘 다 보다거든. 봐봐 얘들아. 금방 끊을게. 위에 보다는 봐봐. 내가 봤지. 내가 보는 걸 하늘은 당했지. 그러니까 피동이야. 밑에 건 봐봐. 똑같이 내가 봤어. 근데 선생님은 내가 보는 걸 시켰어. 밑에 건 보면. 보여준 거거든, 쌤이 나한테. 저거 봐! 이랬겠지. 그러니까 위에 건 피동이고 밑에 건 사동이 돼. 이런 게 어려워. 그럼 우리가 피동 전미사에 이가 있다 했단 말이야. 근데 여기서는 인마가 피동 전미사고 인마는 사동 전미사가 돼. 못 다룬 사람 없고. 왜냐하면 봐봐. 왜냐하면 피동의 의미를 드러내는 이리기도 있고 사동의 의미를 드러내는 이리기도 있거든. 어려워. 그래서 이가 쓰였네? 아 피동이네 이러면 안 돼. 왜냐하면 이리기는 사동일 때도 쓰고 피동일 때도 쓰거든. 헷갈려. 이제부터 막 헷갈릴 거야. 아무튼 이런 게 있다는 거 하고 예시하고 좀 반항. 토방가늘이 초기에 산불을 잡았다. 얘를 피동문으로 바꿔보고 효과는 어떠냐. 무조건 이런 식으로 나올 거야. 서술형이. 이런 식으로. 그러면 우리는 왼쪽에 보는 것처럼 주어를 부사로 바꾸고 목적어를 주어로 바꾸고 능동사에다가 피동전미사 뭔가를 붙여가지고 이렇게 고칠 거야. 됐지? 지금 들으면 좀 아는 것 같은데 집에 가면 또 몰라. 가서 꼭 공부를